안녕하십니까. 김목수 이야기 김소장입니다. 요즘 감사하게도 저희 김목수 이야기를 많이 찾아주시고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공통적으로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미리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가지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 이제 김목수 이야기의 진행 방식입니다. 다른 업체들은 다르니까 뭐 그 점은 생각하셔가지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대략적인 견적 금액이랑 그리고 이제 김목수 이야기랑 진행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그리고 진행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공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견적입니다. 견적은 이제 꼭 물어보시죠. 중요하잖아요, 견적이. 그런데 제가 뭐 평당 얼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인테리어는 힘듭니다. 이게 같은 이제 100평이라고 하지만 천정고가 높을 수도 있고 뭐 낮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은 100평 안에 뭐 어떤 데는 대표실 하나, 회의실 뭐 3개 들어가는 구성 요소들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무언가가 많이 들어가면 인테리어 견적 금액은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감이 어떤 마감재가 들어가냐에 따라 가지고도 견적 금액 차이는 많이 나요. 도장 같은 경우에도 뭐 몇만 원부터 몇십만 원까지, 타일 종류도 마찬가지고 모든 마감재가 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유리 같은 경우도 뭐 그냥 우리 면유리가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라운드 유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견적 금액은 정확하게 뭐 평당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어바웃은 있어요. 저희가 해왔던 인테리어 공사들의 퀄리티가 저는 뭐 항상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의 니즈를 맞춰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뭐 보시는 눈에 따라가지고 뭐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이럴 수는 있지만은 저희가 뭐 금액에 맞춰서 공사를 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수 대비 평균적인 어바웃 견적 금액은 있지만은 제가 지금 여기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아닌 것 같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이나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또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김목수 이야기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하면 되냐, 진행 순서가 어떻게 되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 순서를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는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주시잖아요. 의뢰를 주시면 제가 먼저 이제 전화를 드려요. 전화로 간단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면 이제 미팅 약속을 잡아요.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실측을 해야 돼요. 이 실측도 어떤 분들은 간혹 가다가 이제 건축 도면 주시면서 기존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직 사용을 하고 있어갖고 실측하기가 좀 힘드니까 이 도면으로 먼저 실측을 하면 안 되겠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직접 다 실측을 하셔가지고 도면도 직접 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해주면 안 되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회사는 저희가 꼭 가서 실측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천장 고 높이도 현장마다 다 다르고요. 그리고 외부에 창이 있잖아요. 거기에 프레임도 가로폭, 세로폭 그것도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외부 창에도 우리 도어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열 수 있는 도어를 또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배전함 위치도 확인을 해야 돼요. 어느 위치에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부분을 뭐 장으로 가릴지 어떻게 최대한 보기 좋게 하려고 그러면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배수 위치도 확인해야 되고, 감지기는 어떤 감지기인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뭐 확인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뭐 상세 치수도 다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측은 꼭 가서 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팅은 실측이 끝나면 바로 합니다. 그 미팅 할 때도 가능하면 기존에 이제 사용하시는 사무실에서 미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 멋지게 해가지고 가구는 다 버리고 새로 가져갈 거다 하지만은 막상 가서 보면 가져가시는 것들이 좀 있어요. 회의실의 팁이라든가 몇 가지는 가져갈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치수도 확인해야지 되고, 지금 사용하시는 사무실의 문서 미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말로만 들어가지고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창고는 어느 정도 사이즈, 어떤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지, 뭐 금고는 있는지 여러 가지 확인할 것들이 많아요. 가능하면 지금 사용하시는 사무실에서 가서 미팅을 하고, 뭐 여의치가 아니면 이제 가까운 커피숍에서 이렇게 미팅을 합니다. 미팅하실 때 이제 참고하실 사항이, 보통 이제 만들고 싶은 대표실, 회의실, 뭐 임원실 이런 룸들을 구상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룸 안에는 뭐 테이블이 들어갈 건지 소파가 들어갈 건지 냉장고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꼭 넣어야 되는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회의실 같은 경우도 뭐 몇 인 회의실을 할 건지, 그리고 앞쪽에는 뭐 TV를 할 건지 스마트보드를 할 건지 빔을 할 건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 공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회사의 팀이 몇 팀이고 책상 분배를 좌석을 몇 개씩 묶어서 놓을 건지 아니면 자율 배석을 할 건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가지고 미팅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인테리어 스타일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미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라운드가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간접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저희가 이제 사무실 했던 것 중에 이런 게 마음에 든다, 아니면 대표실은 꼭 저 위치에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카페테리아에 투자를 좀 해가지고 카페테리아를 돋보이고 싶다, 아니면 뭐 책상 동선에 좀 여유 공간을 많이 줘가지고 책상 간격을 넓게 하고 싶다든가 이런 거를 그때 주셔야지 평면도 작업할 때 저희가 반영을 해드리거든요. 물론 뭐 제가 또 물어볼 겁니다. 이야기 안 해주시면 미팅할 때 물어보겠지만은 그런 거를 이제 미리 생각을 해두셨다가 이야기하면 소통이 훨씬 잘 되니까 미리 구상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디자인 계약을 합니다. 이 디자인 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한테 의뢰 주시는 모든 분들을 저희가 뭐 평면도, 천정, 인면, 투시도, 견적 이런 걸 다 해드리면 좋지만은 사실상 현실상 불가능해요. 그게 저희 뭐 직원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야지 되고, 그리고 그거 하는 기간이 한 20일 정도 보는데 길면 한 30일 정도 가거든요. 한 사람이 작업을 했을 때 그 기간 동안 그거를 모든 거를 다 무료로 해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디자인 계약이라는 걸 해요. 이 디자인 계약은 뭐 금액을 저희가 별도로 받는 건 아닙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먼저 받고 디자인 계약을 하지만은 나중에 공사하실 때 저희가 이제 계약금이 30%거든요. 인테리어 공사할 때 그 금액에서 디자인 계약했던 금액은 차감을 시켜드리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도로 받는 금액은 아니고 나중에 공사를 하시게 되면 공사 금액에서 차감이 된다. 이 디자인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평면도 작업을 합니다. 이 평면도가 저는 인테리어 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뼈대거든요. 이 평면도를 잘 배치를 해야지 디자인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디자인보다가 우리가 계속 몇 년, 몇십 년을 사용해야 되는 사무실이잖아요. 거기서 불편함 없이 사용하려고 그러면 이 모든 거를 평면도에서 일단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평면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내드리면 한 2번, 3번 이렇게 수정을 해요. 정말 중요한 작업이니까 자꾸 수정하기 미안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평면도는 수정을 하더라도 몇 번 확실하게 앉혀놓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면도 작업이 끝나면 저희는 이제 천정도, 인면도, 투시도 이렇게 작업을 해요. 먼저 이제 천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정의 디자인이나 천정의 모양이겠죠. 그리고 조명, 어떤 조명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하고요. 인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면도는 바닥에 이제 금만 꺼져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벽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벽면은 어떤 소재로 어떻게 디자인할 건지 이런 작업을 하고, 저희가 이제 천정도 하고 인면도는 고객분들한테 드리진 않습니다. 저희가 공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고객분들한테는 드리진 않고, 그게 그 작업이 끝나면 이제 투시도 작업을 합니다. 투시도는 이제 고객분들이 확인하기 쉽게 공사 끝났을 때 내 공사가 어떻게 나올지 미리 확인하는 작업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투시도를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해갖고 보여드리면은 이게 투시도만 너무 멋지게 만들어주고 실제는 그렇게 안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럴 때 똑같이 얘기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대표님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중간에 변경만 안 하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블로그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투시도 했던 이미지랑 똑같은 구도 각으로 해가지고 블로그에 보면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도 몇 컷은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투시도가 결정이 되면 이제 견적 작업을 해요. 이 견적 작업도 뭐 목공은 대략 이 정도면 얼마지? 얼마 정도 들어가겠지? 금속은 또 이 정도면 얼마 들어가? 이렇게 견적을 내는 건 아니고, 벽체 같은 경우에도 석고도 해배수를 다 계산을 하고요. 각재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다 물량을 계산을 해야 되고, 금속도 마찬가지예요. 금속도 보통 보면 이제 사각으로 접힌 게 많잖아요. 그걸 다 다시 펼쳐가지고 물량 계산하고 모든 공정의 물량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견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이것도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종 견적을 보시고 오케이 하시면 이제 착공 날에 공사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 잘 끝나면 잔금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잔금 계산서 발행하고 하자 보증증권을 발행을 해드려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원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잔금 계산서 발행할 때 모든 업체의 하자 보증증권도 같이 발행을 하라고 이야기가 돼 있어가지고 요청하는 업체만 하자 보증증권을 발행해 드리는 게 아니고 요청을 안 하셔도 저희는 모두 다 하자 보증증권을 발행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뭐 공사 끝났다고 모른 채 할 것도 아니고 뭐 사후관리나 ES 이런 거는 자신 있기 때문에 뭐 걱정 없이 하자 보증증권은 다 발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해 하시는 게 내가 착공을 하면 언제쯤 공사가 끝날까? 그 공사 기간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평균적으로 100평 이하는 한 30일에서 40일 정도 보시면 되고요. 100평에서 200평 사이는 한 40일에서 55일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다음 200평에서 300평은 한 50일에서 70일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평수가 더 넓으면 더 걸리겠죠. 보통은 이 기간 안에 끝나지만 또 예외가 있어요. 천장고가 좀 심하게 많이 높을 경우 4점 몇 메다 되는 데도 있거든요. 지상 같은 경우에 한 4.3m에서 5m 사이에 복층을 할 수 있는 천고 높이를 가진 곳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리고, 그리고 이제 지상은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이제 사무실 빌딩들 있잖아요. 철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조건 주말이나 공휴일에 하는데 목 작업이나 전기 작업 이런 약간의 소음 나는 작업들도 평일에는 못하게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야간에 하고 주말에 공사를 해야 되니까 공사 기간이 좀 더 걸린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주상복합의 밑에 상가 건물의 사무실인데 토일을 작업을 못하게 해요. 이제 주상복합의 그 주민들이 토일날 휴식을 취하는데 시끄럽게 한다고 토일 공휴일은 또 작업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는 토일 뭐 공휴일 이런 거 없이 거의 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작업을 하는데 뭐 그렇게 되면 또 그 기간만큼 공사 기간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거의 제가 말씀드린 기간 안에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입주를 해야 되는 날에서 얼마 정도 전에 연락을 해야지 뭐 디자인부터 별 문제 없이 다 작업을 할 수 있나, 이것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공사하는 기간은 제가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평수 대비 이런 공사 기간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자인 작업하는 기간은 한 20일에서 30일, 그리고 좀 평수가 좀 많이 크거나 아니면 변경이 좀 잦을 것 같으면 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 기간 더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말은 제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뭐 요즘에 문의를 이렇게 주시면은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공사 기간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4월 중순이거든요. 지금 연락을 주시면 5월 중순 이후에 이제 평면도 작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도면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디자인 작업도 이렇게 20일 한 달씩 걸릴 거라고 보통 생각을 잘 못 하시고 착공하기 보통 한 달 전이나 이렇게 연락을 많이 주시거든요. 여유를 조금 가지고 연락을 주시는 게 좋아요. 기간 때문에 공사를 못 하시는 분도 아쉽지만 저도 아쉽습니다. 공사를 못 해가지고 저도 아쉬우니까 꼭 미리 연락을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제가 오늘 이제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거 말고 또 궁금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사무실이나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또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감사하게도 저희 김목수 이야기에게 공사 의뢰를 많이 주셔가지고 정말 바쁘게 기쁘게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저는 한 현장 한 현장 공사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냐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한테 좀 시험을 치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항상 공사를 해요. 이게 내가 공사하는 모든 과정 모든 모습을 클라이언트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이제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시험을 치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공사를 하는데, 공사가 끝나고 이제 완료가 되고 그 클라이언트 분께서 역시 김목수 이야기랑 하기를 잘했다 뭐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해주실 때 저는 안도도 되고 보람도 느끼고, 지금 이렇게 의뢰 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러 군데 비교하는 게 맞아요.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안 하고 그냥 믿고 해주시는 분들도 제법 계세요. 그만큼 저는 또 보답을 해야 되는 책임감이 또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노력하는 그런 김목수 이야기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목수 이야기 김소장이었습니다.